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진행. 정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뵙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에 떠나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 앞에 카페 둥지가 대단하답니다. 그건 그냥 들키면 핑 돌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떠나? 여보. 여보? 여보, 왜 이렇게 캄캄해? 여보.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늦었어. 누구예요? 누가 당신을 데려다 준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차가 좀 말썽을 부렸어. 타이어가 터졌지 뭐야? 다행히도 지나가던 차가 도와줬어. 늦어서 미안해. 음식이 다 식었네. 음식은 데우면 돼요. 근데 뭐 축하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야 뭐 당신한테 달렸지. 아 당신 이게 뭔지 알아? 펑크를 낸 장본인이야. 보통 사람들이 타이어에 펑크 났을 때 맨 처음으로 뭘 하는 줄 알아?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는 거라고. 만약 그 스페어 타이어마저 망가진 게 아니라면 말이야. 당신이 미리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야지. 안 그래? 당신은 언제나 내가 뭐든지 다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당신 스스로가 할 일이에요. 난 지금 말싸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 일은 당신이 하기로 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합니다. 당신은 내 일을 나 스스로 하라 이거지만 말이야. 최소한 자동차만은 돌봐달라는 거네요.
결국 또 불평을 늘어놓는 거야? 전 결코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싸움이야. 우리가 뭐 때문에 투닥거리고 있는 거지? 난 벌써 잊어버렸는데. 우린 지금 투닥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자기 스페어 타이어를 안 고쳐놨다고 내 스페어 타이어라고? 또 저는 친절하게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 당신이 타이어를 고쳐놓지 않았다는 건 제쳐놓자고. 근데 문제 하나가 더 있어. 자동차 잭 말이야. 잭이라니요? 난청 말고. 그래, 자동차 잭 어디다 뒀지? 그거 있잖아, 차 들어올리는 거. 우리 엄마한테 드렸어요. 당신 엄마한테? 그걸 장모님한테 드렸단 말이야? 네, 빌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유 좀 알아도 될까? 엄마가 그게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 난 아니, 우린 그게 필요치 않다 이거야? 당신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엄마가 먼데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시는데 그게 필요하실 것 같았어요. 당신이야 뭐 언제나 그래, 뭐 나는 궁지에 빠져도 된다 이거지? 아니요. 맞지, 뭘 그래. 난 오늘 특전을 받았는데 각각에서 좀 보시자는 내용이었어. 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참석을 하러 즉시 떠나는데 이 망할 놈의 못이 길바닥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긴급한 상황에서 필수 장비들인 스페어 타이어와 잭을 찾고 있었어. 마을이나, 난 당신의 머리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 제 머리는요. 당신이 도움을 청할 사람을 금방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 여자 예뻐요? 그 사람 남자였다고 이미 말했잖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왜 당신은 늘 내가 여자가 있다고 상상한 건지 모르겠어. 왠지 나도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몇 시간 동안이나 차도에서 우왕차왕하고 있을 시간에 장모님이 잭을 싣고서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날 얼마나 황홀하게 만드는지 상상도 못하겠지? 45분이야, 45분. 주말 이파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지만 모두들 그냥 지나쳐버렸어. 당신,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혹시나 하고 양팔을 풍차처럼 돌려댔지만 단 한 명도 본체도 안 했어. 천만 다행으로 그 사람 로베르토 미란다 씨가 있었던 거야. 하도 고마워서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 들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됐어. 각하께서 당신을 지명하신 건가요? 음, 그럼 지금까지 당신의 경력 중에 최고가 되는 거겠네요. 난 최고라고 여기진 않아. 단지 그 지명받는 사람들 중에서 최연소자일 뿐이야. 그럼 당신이 언젠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게 당신의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겠네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은 아니고. 당신 이 얘기 그 사람한테 했어요? 누구? 당신의 구세주요. 로베르토 미란다 씨 말이야. 난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뭘.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결정하진 않았어. 이미 결정했으면서. 며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말씀드렸어. 지극히 영광스럽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정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당신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일인데 왜 안 그런 척해요? 왜냐면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그러라는 말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만약 이 지명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또 당신이 과거 진세가 나타나면 그거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거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줘야 하고요. 그건 좀 지나친 표현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야? 그게 바로 각하한테 드린 이유가 되겠네요. 아내에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분은 모르셔. 아무도 몰라. 장모님조차 모르는 사실이야.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새 정부 쪽에선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뜻이지. 내 말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설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마치 당신이 아니 우리가 그들이 한 짓들을 공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 결과가 오직 죽음이었다면? 여보, 난 이런 얘기 더 이상
파울리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당신의 과거일 때문에 날 괴롭히고 나의 과거 사실로 핑계대지 마요. 단지 내 허락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나한테 약속해줘요. 노력해볼게. 최대한 노력해볼게. 우리가 허락된 범위까지 말이죠. 한정된 범위까지로 하는 게 옳겠지. 그럴 거야.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지. 즉 다른 사건의 처벌 결과를 발표할 테고 또 이에 따른 공식적인 표명을 따를 거야.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객관적으로 판명되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정부는 절대로 종전과 같은 과오를 범치 않겠지. 그 다음엔요? 그 다음이란 무슨 소리야?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을 듣고 저지른 죄들을 밝힌다고 쳐요. 그럼 그 죄를 범한 장본인들에겐 어떤 결과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야 법관의 판결에 달린 문제지. 법관들이요? 17년간의 국제정부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생명도 구해보려 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한 초라한 아낙들의 남편이 행방불명 됐을 때에도 그 남편은 부인이 실증나서 다른 여자를 찾아간 거라고 얼버무렸던 그런 사람들 말이냐고요.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법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관이요? 여보? 법관?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당신 이미 그 지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거야.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헤라리도. 그래.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어. 당신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말이야. 나가지 마요. 아무도 없을 거야. 그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온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그 말을 해서 날 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면 나 그때 진정해. 아무도 당신 잡으러 안 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제발 조심해요. 그래 조심할게. 나갑니다. 나가요.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들어오세요. 우린 이런 새로운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익숙하지 않다뇨? 민주주의 말이죠.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그게 친구인지 아니면 무슨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인가 해서요? 그리고 제 아는 약간 신경쇠약 증세가 있어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앉아주세요. 차려도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작스럽게 찾아왔는지 안 궁금하십니까? 아이 글쎄 라디오 뉴스에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조사위원회 명단에서 갑자기 선생님의 성함이 나오더라고요. Here we go!
가스가 빨라오지. 근데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오자 전 그 이름이 아주 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디서 만난 누구의 이름인지 그게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기만 했죠. 근데 집에 도착할 쯤에 그게 누구였는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죠. 그분이 바로 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근데 내가 그분의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바로 여기로 차를 되돌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자는 거였다고 할까요? 마치 절 대단한 성인이나 되듯이 말씀해 주시는군요. 아닙니다. 전 그저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바비란더 선생, 도움을 드리러 어서 떠나. 이 일은 바로 당신이 할 일이야. 오늘 감사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잭은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제 아내가 친정 어머니께 빌려드렸답니다. 친정 어머니께요? 네, 뭐 여자들이란 뭐 다 그렇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아유, 잘 알다 뿐입니까? 절대로 예측을 불허한다는 게 바로 여자들의 생리죠. 니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전적으로 우리 남자들과는 다르면 또 남자들은 절대로 우리 여자들의 가슴을 소유할 수 없다고 했죠. 뭐 만일 니체가 주말에 교통지옥 속에서 짝도 없이 묶여 있었다면 그 양반도 뭐 별 수 없으리란 걸 아시겠지만서도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없는 채 말이죠. 그렇죠. 스페어 타이어도 없는 채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정말 선생님을 아침에 모시고 가서 차를 아주 깨끗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부담 끼쳐 드린 것 같아서요. 아유, 부담이라뇨. 전 그저 남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렸죠? 하지만 제가 단지 중요한 분들만 도와드린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선생님께서 부담스러운 일을 떠맡기게 되실 걸 미리 아셨더라면 그냥 페달을 꽉 밟고 지나쳐버렸을 텐데. 아유, 팍 밟다뇨?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다시 온 것이고, 전 정말 단지 선생님께 축하를 드리려고. 단호히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진실의 일부라도 밝혀낼 수 있다면 네, 그게 바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자들을 재판에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자들의 명단을 신문으로 보게 될 테니까요. 그 명단은 비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범죄의 당사자를 밝히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결국 그렇게까지 입장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런 날이 올지도. 뭐 혹시 이 나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한다면 그들이 사면에 취소할 수조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전 그자들을 죽여버리는 일에 찬성해요. 하지만 압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로베르토 씨 말씀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형이라는 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서로 의견이 좀 다르네요. 세상에 그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유,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바로는 선생님께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마도 군부는 조사위원회와 줄곧 맞설 거예요. 왜냐면 예상처들을 건드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행히도 각하께서는 겁을 먹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찮은 실수 하나만 저질러도 우릴 공격해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 했을 때 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옳을 거라고. 아마도 우린 절대로 그자들이 누구였는지 모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혹시 그자들이 어떤 단체를 조직했는지 알고 계세요? 마피아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비밀 동맹 단체 같은 거라서 아무도 이름을 내놓지 않고 또 서로를 철저히 가려주고 있죠. 군부는 자기네 사람들이 조사위원회에다가 증언을 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만약 소환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걸 묵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은 모두 할 것입니다. 무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각각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데 비밀 보장만 된다면 증언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연루대자들의 명단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거란 추측이십니다. 선생님께서 말했듯이 이 땅에선 모든 것이 밝혀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겠죠. 아마도 선생님의 꿈은 살아있는 건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세상에는 결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비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윤리적인 제재 같은 거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우지만요. 우린 법정으로부터 정의 심판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꽤 늦었네요. 전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한 9시쯤 괜찮을까요? 댁에 아무도 안 계신다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유, 전 선생님께 도움이 되러 갔지 패가 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 마세요. 여기서 주무시는 겁니다. 댁이 어디라고 하셨죠? 한 30분쯤 간다고 하셨나요? 뭐 해변도로로만 가면 약 45분쯤 걸립니다만 제가 만약 쓰나미를 아무 말씀 마세요. 저희 집엔 손님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울리나도 반가워할 거고요. 아침에 제 아내가 만든 음식을 함께 드시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차를 가지러 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뭐 더 필요한 게 있으신지? 저희 집엔 칫솔만 없지 뭐 다른 건 다 가능합니다. 칫솔만은 절대로 함께 쓰는 게 아니라죠? 그렇죠. 편히 쉬세요. 네. 파울리나, 여보? 길에서 도와주신 분이 여기서 주무시고 갈 거야. 아침에 차를 가지러 갈 때 날 태워다 주시려고 말이야. 여보, 듣고 있어?
맞죠? 로베르토 미라노. 난 단지 그걸 제갈이라고 하던가? 맞아요? 최소한 헤라르도가 깰 때까진 빼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 곧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동안 슈베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요? 죽음과 소녀. 어때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중절을 들은 게 언젠지 알아? 어느 날 밤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안주인이 슈베르트의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음악을 듣는 순간 온몸이 너무 아파져서 남편이 날 집에 데려다 줬어.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내가 왜 아파했는지. 지금부터 많은 일들의 변화가 갈 거야. 그렇지? 내가 수집한 슈베르트의 음반들을 전부 내 팩에 버릴 때를 생각만 해도 그건 미친 짓이었을 텐데. 이 사종 좀 근사하다 여보. 이제 난 다시 슈베르트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음악회에도 갈 수 있는 거야. 슈베르트가 동성애 잘가는 걸 알아? 물론 잘 알고 있겠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너니까. 이게 그때 그 테이프던가요, 선생님? 아니면 더 좋은 음질을 위해 매번 새로 구입하시려나? 마을이너? 이게 대체 뭐야? 뭐하는 짓이야? 손대지 마! 뭐?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그 사람이야. 누구? 그 의사. 무슨 의사? 슈베르트를 틀던 그 의사. 슈베르트를 틀던 그 의사? 바로 그 의사. 어떻게 알아? 목소리로 당신 그랬잖아. 잡혀있던 몇 주 동안 눈이 계속. 가려졌다고 했어. 하지만 들을 순 있었어. 당신 뭐가 좀 잘못됐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어디 아픈 게 틀림없어. 좋아. 그럼 난 아파. 하지만 난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그 밖에도 인간은 하나의 감각기관을 상실하면 다른 감각기관이 더욱 예민하게 발달해. 맞지 의사 선생? 비슷한 목소리라는 그 희미한 기억만으로 아무런 증빙이 못 이 돼. 사람이 지난밤 여기 들어서자마자 난 목소리를 알아차렸어. 이 사람 특유의 웃음소리, 또 그 특유의 말투.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나한테 충분히 확신을 주는 사실들이야.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단 한시도 빠짐없이 내 귀에 울려대는 그 목소리를, 그 침 섞인 듯한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어. 당신은 내가 그 목소리를 잊었을 것 같아? 좀 더 해줘. 좀 더 해줘도 좋아. 좀 더 해주라고. 괜찮을까요, 선생님? 자궁이 사가버리면 어쩌죠? 이 계집엔 아직 기절 죽지 않았단 말이야. 한 번 더 해줘, 뻐근하게 말이야! 여보! 그 권총일이 줘! 안 돼. 내게 그 총을 들고 내 총을 겨냥한 상태로 대화할 수는 없어. 반대야. 이 총 없이 우린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어. 만약 내가 이 총을 놓으면 당신은 당신의 그 탁월한 언변으로 날 설득하고 말걸? 지금 이런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거는 것을 알아? 심각한 결과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미란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새끼한테 사과하지 마! 여보, 풀어줘! 안 돼. 풀어. 안 돼! 그럼 내가 할게. 마을이다! 그 권총일이 죽어. 내게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나한테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된다 식의 얘기를 그만둘 거야? 당신 그건 안 돼. 그건 해도 괜찮아. 그건 안 되라는 말해. 하지만 난 지금 내 마음대로 있어. 당신은 지금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당신 법정에서 이분을 비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길 한복판에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집에 날 데려다주고 또 다른 친절을 베풀려고 했다는 것뿐이야.
참 잊어버릴 뻔했네. 정비사가 여기 금방 올 거야. 뭐? 내가 당신의 이 구세주의 차를 숨기려고 아침 일찍 나갔을 때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정비소에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옷 좀 챙겨 입는 게 좋을걸? 그 사람이 여기 금방 올 테니까. 우리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까? 당신이나 이성적으로 행동해. 그 사람은 당신한테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했어. 하지만 우린 여기서 어떤 상품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만약 이분이 그 사건과 관련된 의사라고 해도 분명히 이분은 아니야.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야. 하지만 당신은 우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이런 행동할 권리조차 없다고. 마르나, 결과로 좀 생각해봐. 나가. 빨리 옷 입고 나가! 정비사가 여기 금방 올 거야. 스페어 타이어도 밖에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차의 잭을 꺼내왔어. 당신 지금 이분의 잭을 훔친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엄만 우리 것을 그냥 갖고 계실 수 있잖아. 내가 지금 경찰서에다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봤어?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 당신은 자신의 설득력을 너무나도 믿고 있어. 그 밖에도 만약 경찰이 여기 코를 내밀면 내가 곧장 이 사람 머리를 관통시켜버리고 권총을 대 입안으로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겨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마르나, 난 당신을 알아볼 수조차 없을 지경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미쳤는지 내 남편한테 설명해줘, 의사 선생. 그래, 당신 정확히 무슨 계획이지? 우리가 오늘 이 사람 재판할 거야. 여기서 당신하고 내가. 난 그 사람들이 날 놓아줬을 때 정확히 무엇을 느꼈으며 또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배고파요? 이게 뭐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닐 텐데 헤라르도가 돌아올 때까진 그래도 참고 있어야 할걸요? 배고파? 뭐 먹고 싶냐? 배고픈 걸 있도록 내가 진짜 뭐 좀 채워줘? 당신들 중 아무도 헤라르도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지, 그쵸? 내가 절대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당신의 동료들은 물론 이렇게 물었을 거야. 야, 이 맹랑한 계집애야, 너하고 재미 보는 노페이가 없다고? 왜 이래? 누구하고 재미 봤는지 털어놔 보시, 그래 아가씨! 라고 말이지. 하지만 난 그 사람한테 헤라르도의 이름을 대지 않았어. 세상 일이란 정말 모를 일이거든. 만약 내가 헤라르도의 이름을 댔더라면 그 사람은 조사위원회에 임명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됐을 텐데 말이지. 그리고 난 그 조사위원회 앞에 나가 어떻게 해서 헤라르도를 만났는가 하는 경위를 말해야 하고. 사실 난 그를 군사혁명 직후 많은 사람들에게 은신처를 구해주다 만났어. 난 헤라르도와 함께 사람들의 은신처를 구해주고 사살당할 운명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국외로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었어. 그 당시 내 몸엔 한치의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 참, 근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렇지. 그날 밤 그자들이 날 풀어줬을 때 난 헤라르도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 문에서 마치 당신이 어제 저녁 그랬던 것처럼 길고 조용한 노크를 계속했고 마침내 헤라르도가 대답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몹시 당황한 듯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 당신이 하는 말 모두가 여기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의사 선생.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의사 선생.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죠. 이거 정말 참을 수 없는 짓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아주 녹음이 잘 되네요. 더 첨부할 말 있어요? 상님, 난 당신을 모릅니다. 난 내 생전에 한 번도 당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만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당신은 정상이 아닌 분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하지만 헬렌이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변호사이고 인권 옹호자로서 바로 나처럼 과거의 군정부로부터 박해받아온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날 여기서 즉시 풀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은 이런 가혹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협박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협박이에요. 저 밖에선 당신 같은 놈들이 아직도 명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안 돼요. 여기선 내가 지휘하고 있으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 오줌이요? 똥이요? 파울리나, 어서요, 선생님. 앞으로 싸는 거요? 뒤로 싸는 거요? 이러셔서 다리를 풀어줘요, 헤라르도. 내가 데리고 가겠어요. 절대 안 돼.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요. 마치 이 인간이 내 앞에서 아랫도리를 벗은 게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 방바닥에 실례하지 말고. 다시 묶어요. 꽉 묶어요. 파울리나,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나하고 얘기 좀 해. 단 둘이서 말이야. 왜요? 이 사람은 내 면전에서 모든 걸 의논했었는데요. 제발! 당신 그렇게 굴지 좀 마. 이분이 우리 얘기를 둘 수 없는 곳에서 얘기하고 싶어. 파울리나,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을 심판하기로. 심판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써서는 안 돼. 우린 달라.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고 그 일당 중에서 한 명도 내게 해준 적이 없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 일당이라니. 그 사람들을 모두 납치해서 여기다가 묶어놓을 참이야? 그리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야겠어요. 그쵸? 그런 다음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거냐고요?
저분이 날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다면 그건 공정하지가 않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내가 당신한테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죽여야겠지. 좀 침착히 구실 수 없어요? 난 당신을 죽일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일 의사는 더욱더 없고.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못 믿는군요. 그렇다면 이분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당신 그래 뭐지? 이 모든 짓이 15년 전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뭐요? 당신은 당신 명예의 걸림돌이 되기 싫어서 내 과거 얘기를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이제 직접 말해봐요. 그 자식들이 내게 어떻게 했죠? 난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준 사실밖에 몰라. 전날 밤에 그들이 계속해요. 계속하시라고요. 그들이 당신을 고문했어. 그 밖엔 나한테 뭘 더 해줘야 하는데? 그들이 당신을 강간했어. 몇 번이나요? 당신은 세워보지 않았다고 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세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요. 난 언제나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그랬는지 난 알고 있다고요. 그날 밤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했죠? 언젠가 내가, 아니 우리가 그 녀석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당신이 증언대에 섰을 때 당신의 그늘진 눈동자들은 그들 얼굴 하나하나를 배회하듯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건 15년 전의 일이야. 이 의사에 대한 내 고발은 누가 들어주죠? 당신이에요? 아니면 당신의 조사위원회로 달려가야 할까요? 나의 조사위원이라고? 난 지금 고발은커녕 사임할 지경이라고. 언제나 지나치게 감정적이시네요. 귀 먹었어? 내가 금방 사표 내겠다고 했잖아. 여보, 당신은 언론이 독재 정부에 어떻게 시녀 노릇했는지 알아? 더 이상 시간 낭비 그만하고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봐요. 난 당신의 출세기를 망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조사위원회에 해를 끼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에요. 당신은 그 위원회가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문제, 즉 이미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을 좀 알아야 해요. 하지만 난 지금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수없이 이런 말을 되씹으며 스스로의 공포에 질려 산 오랜 시간이 있어요. 난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또 입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내가 말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당신은 그 조사위원회 일이나 추진해.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거라 사실을 좀 믿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저 사람이 이 일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을 때뿐이야. 어쨌든 난 사표를 내야 할 거야.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겠지. 이 일을 아무도 모른다 해도 사표를 낼 거예요? 그래. 입을 다물고 살아서 미쳐버린, 이제 갑자기 입을 열 수 있어서 미쳐버린 당신의 아내 때문에? 그래. 분명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 아직도 진실이란 게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말이야. 진짜 진실이라고 나한테 중요해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봐, 우리의 친절이 싫어?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다 이거야? 넌 여기서 나와 남는 이런 근사한 순간을 딴 데 가서 못 누린다 이 말이야. 날 그리워할 거라고 말해봐. 최소한 그런 말이라도 좀 뒷가라 보라고! 내가 확인한 건 그 사람의 목소리뿐만이 아니에요. 난 그의 살갗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냄새도요. 헤라르도, 내가 그의 살갗을 확인했다고요.
무기가 있다면 그건 그를 풀어줄 확실한 근거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당신은 그 사람들을 모두 겁주고 도착을 시키고 싶은 거야?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이런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 그게 당신이 갖는 결과일 테니까 말이야.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채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응징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들은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야. 더불어 이 나라의 민주화로 일대 전환 또한 실패하는 거라고. 민주화하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알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요. 그럼 오직 이분을 죽이는 것뿐인데 풀어줘 파울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평온을 위해서 말이야. 나는 어떡하고요? 나는 어떡하고요? 날 좀 쳐다봐요. 그래. 당신은 그 지하실 속에서 감금되어 있는 포로 상태야. 지난 15년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않고 있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로 이 순간에 우린 이제 잊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요? 날 보고 잊으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해방시켜 파울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나 웃음을 나누고 그는 사랑스러운 부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우린 서로 웃으며 박수를 나누면서 요즘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가 등의 얘기를 나눌 수 있게끔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 그저 좋은 삶을 여기에 보자는 거지. 이봐요 헤라르도. 우리 협상을 좀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당신도 좀 양보를 하자 그거예요. 당신은 저 사람을 풀어주길 원하고 나는 내가 뭘 바라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당신이 바라는 게 정말 뭔지 알고 싶어.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맨 처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바로 지난 수년간 내가 쭉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당신이 드디어 날 발견했을 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했던 말도 그저 추상적이고 덧없는 말뿐이었죠.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죠? 바로 그들이 내게 했던 대로 조직적으로 한 순간순간마다 한 가지씩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일 말이에요. 특별히 저 의사에겐요. 왜냐하면 그는 내게 슈베르트를 들어줬고 과학에 관한 얘기 심지어는 니체의 말까지 인용했어요. 니체? 난 스스로에 대한 공포감에 질려 있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게 날 밤에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원했던 건 단지 그 누구를 시켜 그 사람을 강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의미를 한 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자 그건 바로 당신이 내려야 할 선고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파울리나. 그래서 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우리가 빗자루를 이용해서 이자를 고문할 수 있을까? 그래요 헤라르도 빗자루요. 하지만 그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발. 난 저 사람이 자백하길 원해요. 저 사람이 저 녹음기 앞에 앉아서 내게 했던 모든 짓들을 말하길 원해요. 모든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친필로 자백을 하고 서명을 하고 난 그걸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정보와 이름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를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고백을 하면 풀어드리는 거지. 풀어주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요구는 없는 거지. 단 한 가지. 이게 바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걸 모르세요? 미란다의 고백 내용을 손해주면 당신은 조사위원회에서도 안전할 거고 또 그는 하수인을 시켜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다음날 신문에 자신의 고백이 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이분이 고백을 하면 그분을 풀어줄 걸 내가 믿길 바라는 거야? 그분 또한 그 사실을 믿길 바라는 거냐고. 당신들이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봐요 헤라르도.
당신은 저런 인간 쓰레기를 혼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차를 훔쳤다고 얘기하세요. 고로 나를 단념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가 자백하는 것뿐이라고요. 그가 어젯밤 여기 온 걸 아무도 모르며 또 아무도 그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당신이 그를 설득해주길 바래요. 나보고 그분을 설득하라고? 그게 그를 강간하는 것보다 훨씬 유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고백할 거리가 없다면 어떡하지? 고백할 거리가 없다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하세요. 만약 그분이 죄가 없다면 난 전혀 급할 거 없어요. 몇 달이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세요. 뻔이나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아. 그분이 무고한데 뭘 고백하라는 거야? 무고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니 그러면 그는 정말로 완전히 뒤틀린 인간이겠죠. 시정하지 않으신가 봐요, 미란다 선생님. 로베르토라고 부르세요. 내 이름을 로베르토니까요. 전 선생님을 제 의뢰인처럼 대하고 싶습니다, 미란다 선생님. 그게 좀 도움이 될 듯 싶어서요. 뭐 좀 드셔야 할 텐데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헤럴드. 제가 도와드리죠. 저 여잔 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세요. 하지만 당신 부인은 머리가 돈 겁니다. 아세요? 빵 좀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부인은 심리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녀의 치료제입니다, 저 선생님. 여자 날 죽이고 말 겁니다. 만약 고백을 안 하신다면요. 뭘 고백하라는 건데요? 내가 뭘 고백해야 하는 거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비밀 경찰들이 사람들을 고문할 때 그 고문의 일종의 상담 역할로 의사들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만큼 정기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면 사람이 죽고 어디까지 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 아는 선생님이 바로 그 의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부인할 수 있는 길이 내가 없는 그걸 한 어떻게 부인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 목소리를 바꿔서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까?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 아는 선생님의 살갗 얘기를 했어요. 내 살갗을요? 그리고 선생님의 냄새도요. 이런 식이라면 아마도 저 여자 저문을 통해 들어서는 어떤 남자에게라도 이런 억지를 부렸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선생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난 아주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 누구라도 내가 폭력을 쓸 수 없다는 걸 금세 알 수 있다고요. 난 폭력이란 말만 들어도 역겨워져. 난 그저 별장에 와서 해변가나 거닐고 바다를 바라보고 또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을요. 슈베르트의 음악을요. 또 비발디와 모차르트 그리고 텔레만의 음악도 듣습니다. 난 그저 특별한 이유 없이 어제 제 차에다 슈베르트의 테이프를 넣어놨던 것입니다. 내가 왜 어제 고장난 차 앞에서 미친 듯이 팔을 흔드는 당신을 도와준 걸까요? 이제 날 좀 여기서 꺼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합니다. 온몸이 쑤신다고요. 발목 손등 전부 다요. 이 끈 좀 느슨하게 해줘요. 그래야 로베르토! 전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생명을 구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척하는 겁니다. 따라주는 척이라면? 아니 선생님께서 협조해 주실 의사가 있다고 느끼도록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잡지를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신다고 믿게끔 해주자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믿게끔 해서 선생님께서 고백만 해주신다면 제게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아내가 선생님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여자가 용서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난 아무것도 고백할 게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제안을 하기보다 저 미친 여자가 당신의 찬란한 출세길을 막아버리고 감옥이나 형무소로 끌려가기 전에 이런 범죄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요. 제발 부인에게 가서 말해줘요. 아니면 최소한 당신은 자신의 가정의 질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로베르토, 난 당신을 도 문제가 있나요, 여보? 아니야. 당신 좀 흥분된 것 같아 보였어요. 스프를 다 먹었네요. 아무도 내 음식 솜씨가 나쁘다고는 안 그러겠지? 내가 이상적인 가정주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선생님? 아주 조금만요. 이보세요, 의사 선생. 내 말 안 들려요? 당신 부모는 당신한테 우리 부모는 여기서 빼요! 죄송해요. 절대 옳으신 말씀이죠. 당신 부모는 당신 행동에 책임이 없어요. 왜 난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파울리나, 우리 둘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나가주겠어? 그러죠. 당신 남정네들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얘기를 나누도록 나가드리죠. 아, 이 사람 오줌을 누고 싶어하면 그냥 손가락만 튕기세요. 그럼 내가 얼른 달려올 테니까요. 저 여자 완전히 돌았구나. 미친 사람들이 힘을 쥐고 있을 땐 최소한의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제 아내의 그것이 바로 고백이죠. 하지만 대체 무슨 고백 말입니까? 전 요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 나라의 요구가 우연히 일치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말로 서술한 그런 요구죠. 지금 저 여자 말을 믿는 겁니까? 제가 선생님께서 죄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할까요?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문제는 바로 당신이야. 날 죽일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왠지 알아? 진짜 남자라면 자기 아내가 강간당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아니 불안을 빼버리던가. 어디가요? 권총같이로! 당신의 그 썩어 빠진 대가리를 싸버리려고 그게 진짜 남자가 해야 짓이 아니겠어? 진짜 고친 남자들이란 여자들을 침대에 묶어놓고서 그저 무력으로 해버리지 나처럼 이러진 않을 거야. 내 아내를 신발 빠놓고서 일생을 망쳐놓은 개자식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으니까 난 병신 같은 놈이야. 그래,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지? 내 아내에게 몇 번 나 그랬냐고 개새끼야. 베라도라는 병신 같은 어머님이 사라져버릴 건 내가 여기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대체 왜 내가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내 손을 더럽히는 거지 의문스러워. 당신의 고통과 죽음에 더욱더 희열을 느낄 사람은 바로 저기에 있는데 대체 왜 내가 그 여자의 희열감을 빼앗으려 했지? 내가 당장 당신의 대가통을 날려보내기 직접 불러오겠어. 하지마. 그 여자가 불러오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중간에 껴서 나도 진짜 머리가 났어. 당신이 직접 그 여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헤라다! 나도 그래요. 저 여자가 날 죽이지 않도록 도와줘. 저 여자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러 가는 거죠? 진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은 그 진실을 말이야. 내가 한 짓이 뭔지 좀 알아야겠어요. 내가 뭘 고백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짓을 한 장본인이라면 모든 걸 낱낱이 알고 있겠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다면 저 여자를 날 생각하게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보고 제 아내를 속이라고요? 난 그저 무고한 한 인간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무고하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믿고 안 믿는 내가 그리 중요합니까? 물론이죠. 저 여자는 문화인의 대변자가 아니지만 당신은 달라요. 저 여자는 조사위원회 임원이 아니지만 당신은 그 임원이잖아요. 그래요.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뭐라도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녀는 단지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부인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러 가는 거죠? 당신이 오줌을 넣어야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좀 알아야겠어. 왜죠? 파울리나,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알아야겠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런 얘기를 내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건 정당치가 않아.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그 반대로 내가 그걸 얘기하면 그건 참을 수 있는 일이 되겠네요. 그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단 참을 만한 일이겠지. 이미 어느 정도는 말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15년 전에 그 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그 사실들을 계집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길 바라셨어요? 그 미친년이 당신 방에서 반나체의 몸으로 나와서 당신한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 내가 여자 미친년이 아니야! 그 여잔 그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물론 알고 있었겠지. 미친년. 또 다시 이런 얘기를 꺼내자는 거야? 이 얘기를 꺼낸 건 바로 당신이에요.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해! 난 당신을 찾으려고 2달이나 했어. 난 그때 그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다가온 거야. 함께 술을 마셨어. 그래, 나도 사람이야. 내가 당신의 생명을 옹호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당신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결코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 사이에 그랬단 말이죠. 당신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동안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지 아닌지 저 사람한테 미란다한테 좀 물어봐요. 당신은 이미 날 용서했어. 예전에 용서했다고. 우린 도대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거지? 우린 너무나 많은 과거지사 때문에 질식해버릴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 끝내. 이제 그만 끝내고 일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지 말자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요? 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자.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잖아, 여보. 당신은 내가 뭘 하기를 바랬어요? 그 여자가 앞에 있는데도 내가 그 얘기 계속하길 바라셨어요? 그 계집년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내가 몇 번이나 그 여자와 잤어요? 파울리나, 뭘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야? 몇 번? 여보! 몇 번이나 그랬어요? 몇 번? 몇 번이냐고요? 파울리나, 날 망치려는 거야?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 당신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이 생을 마치게 될 거야.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난 당신이 그 계집년과 몇 번이나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제발 좀 이러지 마, 파울리나. 그날 밤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당신은 그 전에도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진실을 얘기해요. 그게 우릴 망쳐놓는다 해도 몇 번이나 그랬어요? 말해봐요. 그럼 나도 말할게요. 2번. 그날 밤 말이죠. 그럼 그 전에는요?
뭐라고요? 3번! 그 여자가 그렇게 잘하던가요? 그 여자를 그만큼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 여자가 또 왔었다니 아주 그걸 즐겼나 봐요.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부재불능이죠? 네? 나한테 뭘 더 원하는 거야? 우린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래? 이제 와서 그놈들이 미처하지 못했던 짓들을 서로에게 하자는 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아니요. 당신, 내가 떠나주길 바래? 내가 저 문으로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길 바래?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당신이 자초한 결과가 될 거야. 인간은 지나친 진실 때문에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내 운명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당신 손에 달렸고 난 이제 방어할 힘이 없어. 마치 당신은 그 사람들처럼 날 다루려 해. 아니에요. 당신이 그날 밤 이후 날 보살펴 왔던 것처럼 전 언제나 당신을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그날 밤 여자 얘기 꺼내지 마. 만약 그걸 들먹인다면 날 죽일 거야.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다 털어놓겠어? 네. 모두? 모두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린 이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야. 서로 숨김없이 서로 털어놓음으로써 말이지. 그래요. 내가 녹음기를 틀게. 스위치를 눌러도 괜찮지? 누르세요. 마치 당신이 진짜 조사위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이름부터 말해. 내 처녀적 이름은 파울리나 살라스입니다. 지금 난 변호사인 헤라르도 에스코발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일씨는 1975년 4월 6일 난 그때 산 안토니오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정확하게. 오후 2시 15분쯤이었습니다. 난 등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그중 한 명이 한마디라도 외치면 면상을 날려버리겠어 아가씨! 하면서 내게 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 테니까요. 내 이름은 파울리나 살라스인데 이 사람들이 날 끌고 가요. 라고 내 이름을 크게 외쳤어야 했던 거죠. 난 저항의 몸부림조차 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굴복했습니다. 내 인생 내내 난 항상 순종적이었죠. 미란다 박사를 처음 만난 건 사흘 후였습니다. 처음에 난 그 사람이 날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날 대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슈베르트의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흘을 굶은 상태에서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의 순간에 어둠 속에서 멋진 음악을 듣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난 음악을 들고 냈습니다. 왜냐면 그게 내 역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좋은 사람 역할에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이죠. 난 슈베르트를 들고냈는데 그건 수감자들의 신뢰를 얻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제겐 비밀 첩보원인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어느 날 밤 제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한 짓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무식한 놈들이 라스톨테가스에 있는 땅을 빼앗아간 바로 그날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셨고 말을 못하게 되셔서 그저 몇 시간 동안 제 눈만을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눈빛은 넌 뭔가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데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혼란의 와중에 있었고 난 그들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 하면 전체주의적 독재 정권을 뿌리박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떠한 형태의 치료든 시도해볼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거의 어떻게 그렸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전 더욱더 미묘한 작동에 연루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의 저의 역할이란 죄수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문을 견딜 수 있는가, 또 전율을 얼마나 많이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면 전 그들에게 여러 번 말했어요. 사실 이전에 고문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함이랍니다. 전 그런 짓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수가 죽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제가 느끼고 있었던 미움은 일종의 자객으로 변화시켰다. 제 미력이 가만히 슬슬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살라스를 데려왔을 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종의 짐승 같은 자연성이 날 야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가 보이는 데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게임 같은 것이 된 거죠. 제 호기심에 받은 병적인 것이었고 나머지 많은 방적인 충동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더 많은 강간을 견딜 수 있을까? 이전 여자보다 더 많은 수의 강간을 견딜 수 있을까? 몸속으로 전기를 넣었을 때 이 여자의 상황에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인생 완전히 내 손아귀에 매달렸으니 내가 품고 있는 모든 환상적인 생각들을 실제로 해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를 들고 모두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음악을 틀어주면 얘네들이 더 흥분할 것 같은데 해도 된다고 꼼짝없는데 설마 거절하지 않겠지? 하는 거 해도 된다고. 스타들은 여자들 앞에서도 그런 말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살라스를 들었을 때도 바울이나 살라스 앞에서도 그런 말 했죠. 그래서 나는 결국에 바울이나 살라스 하지만 내 앞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어서 나 바울이나 살라스를 포함한 94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앞에 적어입니다.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용서를? 난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참회를 증명해주고 또 이제 막 이 나라가 평온과 화합에 찾아드는 순간에 그것도 쓰셨나요? 이 나라가 화학과 평온을 맞이려는 순간에 하는 그 얘기.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며 남은 생을 맞는 것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형벌, 양심의 목소리. 이제 뭘 더 원하십니까? 서명을 원하십니까? 첫째로, 이것은 어떠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진술이라고 쓰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압력을 바라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서명을 하세요. 바다에 폭풍이 칠 때 이곳의 새벽 동트는 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보셨나요? 파울리나, 당신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난 갈매기처럼, 파도처럼, 기류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내 앞에 모든 것이 놓여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이 거짓은 아닌가 봐요.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래요. 우린 서로 합의한 게 있었죠. 당신이 아직도 원칙을 준수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기쁘네요. 난 정말 저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알게끔 당신을 설득시켜야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도 설득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이런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진 않아. 석방이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차만 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이라고 한 말이 당신 둘 다를 칭한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이 사람이 당신과 단둘이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합의했잖아. 이 사람이 지금 진술한 내용을 못 들으셨어요? 이 사람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가련하고 패배한 인간이야. 누구나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할 때 자신의 품위를 상실하는 거라고. 이제 당신은 해를 끼칠 수 없어, 파울리나. 이 사람이 해칠 수 있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어떻게 감히 내가 이분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압도할 수도 있고 차로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리로 돌아와서 이 서류들과 농기를 뺏어갈 수도 있고요. 난 당신 같은 인간들을 잘 안다고요. 절대로 당신을 이 사람과 단둘이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차를 가져올게. 참, 헤라르도 이 사람의 차를 훔쳐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의 슈베르트 테이프를 돌려드리는 거 잊지 말고 당신 거 있잖아. 조심해요. 괜찮으시다면 전 화장실 좀 가야겠는데요. 당신이 계속해서 날 동행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움직이지 말아요, 선생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날씨가 될 것 같군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을 정말 완벽하게 장식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에요. 당신을
죽이는 일이죠. 그리하여 나는 당신 또한 슈베르트를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또 나의 하루와 나의 갈매기, 나의 슈베르트, 나의 조국, 그리고 나의 남편을 더럽히지 않고서도 슈베르트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성님,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믿고 저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약속을 했을 때 난 그때까지도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아주 조그만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헤라르도가 옳았기 때문이죠. 증거, 확실한 증거. 그래요, 내가 잘못 짚을 뻔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진술을 들었을 때 난 알았고, 당신의 고백 내용을 들었을 때 내 마지막 의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난 당신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난 알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1분간 기도할 시간을 줄 테니 진짜로 참여하시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난 무고합니다. 당신은 고백했어요, 선생님! 그건 거짓이었어요! 무슨 뜻이죠? 내가 꾸민 거예요. 아니, 우리가 꾸민 거예요. 내겐 아주 진실처럼 들렸는데요? 고통스러울 만큼 친숙한 내용이었는데. 당신의 남편이 써야 할 내용을 지시해줬고 난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조작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가 당신한테서 들은 얘기, 즉 당신한테 일어났던 일을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난 풀려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 사람이 설득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긴장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든 다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난 무고합니다, 사모님. 그건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스터드라고 했죠, 선생님. 뭐요? 당신의 고백 속에서 몇 번이나 언급됐던 이름이에요. 그자는 체구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인간으로서 손톱을 깨문을 버리셨죠. 그래요. 그자는 그 빌어먹을 놈의 손톱을 늘 깨물곤 했어요. 스터드라고 하는 그자 말이에요. 그 이름은 당신 남편이 알려준 겁니다. 내가 말한 모든 얘기는 바로 당신 남편으로부터 조작된 거라고요. 그분이 돌아오면 물어보시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당신의 진술을 위해 내 말을 이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구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난 그 사람을 비난하진 않아요, 선생님. 그 사람은 날 사랑하고.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녕을 위해 서로를 기만했어요. 하지만 이 게임의 선두주자는 바로 나였어요. 당신이 고칠지 않을지 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틀린 이름을 말했었다고요. 당신은 결국 그렇게 했고요. 당신은 버드라는 이름을 고쳐서 스터드로 대신했던 거예요. 만약 당신이 무고하다면 그건 단지 우연이었습니다. 버드라는 이름보다는 스터드라는 이름이 더욱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에겐 그 이름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니까요. 수정을 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다른 거짓말도 있었으니까. 무슨 거짓말이요? 이따금 난 헤라르에게 내 얘기를 해줬을 때 일부러 거짓말과 조금씩 섞거나 내용에 약간의 변화를 더했어요. 스터드라는 이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런 틀린 부분을 수정해서 고백했어요. 내 계획대로 된 거죠. 혹시라도 틀리게 진술할까봐 당신은 너무도 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당신을 죽이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당신이 전혀 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난 오로지 진실을 참여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죠. 더 이상 뭘 원하는 겁니까? 이미 당신은 이 나라 희생자들이 할 수 있는 법보다 더 많은 법을 했는데 한 남자가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고 굴욕을 당한 거!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는데 뭘 더 하는 거냐고요. 진실이요. 진실! 그걸 고백하면 보내드리겠어요. 10초의 여유를 드리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간이 없어요, 박사님. 고백하세요! 아니! 하지 않겠어. 만약 내가 고백을 하더라도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 결국 당신은 날 죽일 거고 그러면 빨리 날 죽여! 난 더 이상 어떤 미친 여자가 날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 날 죽이고자 한다면 어서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야. 여자!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폭력을 난무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군요. 언제나 더 많은 폭력을 자행하면서요. 어젠 그들이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고 지금 당신은 나에게 몹쓸 짓을 하며 또 내일은 이와 똑같은 악순환이 시작될 테죠. 이제 우리 그런 걸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빨리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다고 뭐가 나아지는데? 왜 언제나 나 같은 사람만이 희생자가 돼야 해? 내가 왜 언제나 나 같은 사람만이 희생자가 돼야 하고 혀를 깨물면서도 양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단 한 번이라도 정의가 실현되는 게 좋겠지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죽인다고 뭘 더 잃을 게 있어? 우린 무엇을 더 잃는 걸까?